혹시 당신의 일상 습관 중 일부가 조용히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많은 노인들이 몸에 미치는 조용한 영향을 깨닫지 못한 채 특정 루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작은 스마트한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일상 루틴의 몇 가지 부분만 조정하면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조용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6가지 일반적인 습관을 살펴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명확한 조치를 공유할 것입니다. 영양과 수분 섭취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고 신호까지 이 각각의 습관은 당신의 웰빙에 생각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다룰 마지막 습관은 종종 무시되지만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미세한 건강 경고 무시하기 7십. 새 이후 가장 해로운 일상 습관 중 하나는 건강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피로, 어지러움, 호흡 곤란 또는 원인 모를 통증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간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신호는 심장병, 당뇨병 또는 심지어 암과 같은 숨겨진 문제를 경고하는 신체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오랫동안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종종 소리치기 전에 속삭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 곤란은 심장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잦은 배뇨는 당뇨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는 갑상선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심각한 질병은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신체 인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6세 김 씨는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간과했습니다. 몇 달 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들은 초기 단계의 심장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동맥이 좁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제때 발견했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와 약물 치료로 그녀는 힘을 되찾았고 이제는 새롭게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를 구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였습니다. 최근에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이상한 통증을 느끼거나 건강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기록하고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단 한 번의 대화가 당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기 행동은 심각한 질병을 관리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길고 건강한 삶의 비결은 그것들을 듣고 너무 늦기 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기 7세 이후 가장 간과되지만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단순히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탈수가 긴급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이는 신장, 기억력, 심장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종종 갈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탈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건조한 입술이나 피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탈수는 혈액을 농축시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이는 고혈압, 뇌졸중, 심장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느려져 어지러움, 혼란, 그리고 잊어버림 증상을 초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노화의 징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나은 수분 섭취로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80세 씨는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고 피부가 건조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노화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쇼핑 중에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라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돌아오며 사고가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가까이에 물컵을 두세요. 잊어버리기 쉬운 경우 표시된 병을 사용하거나 알림을 설정하세요. 허브차, 수프, 오이, 오렌지, 수박과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커피와 설탕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더 유발할 수 있으니 제한하세요. 수분 섭취는 뇌, 심장,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이를 잊곤 합니다.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어지러움을 피하며 더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물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직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2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 볼까요? 3번째, 수면질 저하. 70세 이후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조용한 습관 중 하나는 수면질 저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수면 문제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고 편안한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 상실, 심장병, 그리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문제는 나이에 따라 수면 패턴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을 덜 생성합니다. 또한 불편함,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불안함으로 인해 밤에 자주 깨어나는 것이 더 흔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이 없으면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과는 더 많은 염증, 기억력 저하, 그리고 피곤한 심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77세의 씨는 수면 문제로 몇 년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여러 번 깨어났고 아침에 여전히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그의 불규칙한 수면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심장과 뇌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잠자기 1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으며 저녁에는 커피 대신 카모마일 차로 바꾸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더 깊게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나며 낮 동안 더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수면과 건강을 원한다면 차분한 취침 루틴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수면 1시간 전에 핸드폰과 TV를 꺼주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고 조용하며 어둡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칭, 명상 또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몸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수면은 당신의 뇌, 심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신체적으로 강하게 지내고 싶다면 매일 밤 수면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4번째, 가공식품 과다 섭취 70세 이후.
당신의 수명을 조용히 빼앗을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들은 빠르고 편리할 수 있지만 종종 정제된 설탕, 건강에 해로운 지방, 인공 첨가물이 높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염증, 당뇨병, 심장 문제, 그리고 기억 상실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해로운 성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나쁜 음식 선택이 예전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식품의 문제는 이들이 중독성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뇌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어 몸이 추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조차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체중 증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음식은 혈당 급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지어 뇌도 피해를 입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은 기억 문제와 치매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최 씨는 달콤한 간식과 패스트푸드를 즐기며 자신이 과체중이 아니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피곤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관절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그녀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였고 당뇨병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포장된 간식을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바꾸고 배달 음식을 간단한 집밥으로 대체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오고 사고가 더 명확해지며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날카롭고 강하게 지내고 싶다면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선한 채소,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 그리고 좋은 지방과 같은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가공식품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장, 뇌, 에너지를 지원합니다. 아직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4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 볼까요? 5번째, 사회적 상호작용 무시하기 7십. 세 이후 수명을 조용히 줄일 수 있는 가장 간과된 습관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몸과 마음 모두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고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종종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이사가고 가족들은 바빠지며 신체적 어려움이 외출하고 연결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많은 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루틴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뇌는 몸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극과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참여가 없으면 기억이 더 빨리 사라지고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 78세 황 씨는 여러 친구들과의 연락을 잃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날은 조용히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며 보내고 필요할 때가 아니면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그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피곤해지고 동기부여가 줄어들며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의 방문 후 그는 주간 노인 활동 그룹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황 씨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몇 번의 세션 후
그는 다시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쾌활해지고 더 경각심을 느끼며 수면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의 경험은 작은 사회적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오래 살고 행복하며 정신적으로 날카로운 삶을 원한다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외출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인 대화, 공유 활동, 그리고 감정적 연결은 건강과 장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뇌를 날카롭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합니다. 진정한 건강한 삶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과 심장을 모두 보호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연결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6번째, 근력 및 균형 운동 건너뛰기 7시 세 이후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근력 및 균형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운동이 없으면 몸은 약해져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나빠지며 넘어질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7시 세가 넘은 후에 한 번의 넘어짐은 뼈가 부러지거나 긴 회복 시간,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활동적이라는 것이 집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움직임은 근력과 균형을 위한 목표 운동과는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훈련이 없으면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약해지고 덜 안정적이며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75세 김 씨는 매일 걷고 정원을 가꾸는 것이 충분히 활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의 다리는 약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러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소한 넘어짐처럼 보였지만 그는 잘못 착지하여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그는 몇 달간의 물리치료와 독립성 상실, 그리고 에너지와 자신감의 눈에 띄는 감소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나중에 그가 근력과 균형 운동을 연습했다면 부상을 피할 수 있었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자 스쿼트, 다리 들기, 벽 밀기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근육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거나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균형 훈련이 조정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이동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강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면 이 루틴의 부분을 건너뛰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아직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6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탐구한 6가지 습관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작은 일상적인 선택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고 얼마나 잘 살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로운 패턴을 피하고 부드럽고 일관된 변화를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힘과 명확함,
독립성으로 가득한 더 의미 있는 세월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습관이 가장 공감되었나요? 당신의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0 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더 잘 자고 현명하게 먹고 몸을 움직이며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모든 긍정적인 단계는 미래의 가치를 더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것 중에 여러분을 멈추게 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르게 하기로 계획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질문, 그리고 반성이 저희가 중요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유익한 지침을 계속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